아이 화장했네. 네. 나 들어가도 되냐고요? 나를 보지 말아요. 거울이 날 들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유세차 정축년 9월 열이틀 제주 오노필름 대표 차승재 엎드려 비옵나니 이 땅 영화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옵는 영화 귀신님. 영화 비트 등 젊고 감각적인 영화로 요즘 영화계의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는 우노필름.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이 우노필름이 2년 가까운 준비 끝에 마침내 크랭크인하는 작품이다. 작품 속의 두 주인공은 멜로물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한석기와 오랜만에 영화에 들어온 심은하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원이라는 사진사. 그의 사진관엔 커다란 얼굴을 머리로 가리는 여성 등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들어가곤 한다. 잠깐만 만져드릴게요. 예쁘게. 네, 훨씬 더 좋네요. 설구야.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정원은 친구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글쎄요, 작품을 처음 생각하게 된 동기는 김광석 씨라고 그 가수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정 사진이 굉장히 저 봤을 때 느낌이 있었어요. 영정 사진인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데 죽어가는 사람의 일상에서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밝음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첫 촬영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봉원사라는 절이다. 오늘 촬영분의 내용과 콘티가 스태프들에게 전달되고 아니 아무것도 크게 내리는 거에 가지고 정류장 설정이 아니라 첫 촬영에서 그 누구보다도 긴장되는 이는 역시 배우. 연기파 배우임을 자랑하는 한석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스태프들이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한켠에선 감독과 배우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안경 고르기다.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평범하죠. 그야말로. 이건 좀 안경에 돈을 좀 써보이고. 이거는 이제 안경에 돈을 좀 안 써보이고. 감독님 이거는요 제 아까 썼을 때 느낌이요 옛날 깃불이 젊은 날에서 안성기 선배 안경하고 똑같고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경황이야. 주인공 정원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일이니 신중할 수밖에. 자, 이걸로 할게요. 네. 한 배우의 연기를 카메라에 포착하기 위해선 감독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들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런 치밀한 준비만이 영화의 완성도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둘! 드디어 카메라는 돌아갔는데 사진 보고 막 웃으시더라고. 아버님 친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하게 들어가요. 뭔가 못마땅한 눈치의 허진호 감독이다. 딱딱한 것 같거든요. 참 잘 나갔대 사진이라서.
하긴 아버지 친구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컷. 그 나갈 때 말이에요. 나갈 때 이렇게 누가 불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한번 봤던 거는 사실은 제가 가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요 얘기를 8월의 크리스마스는 영상미를 위해 한 컷 한 컷 모든 분위기와 구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내가 너무 젊으셨을 때 사셨었나? 죄송합니다. 이번엔 모든 게 좋았는데 한석규의 NG.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촬영이라 팀워크가 떨어지는 모양이다. 철구를 8월의 크리스마스로 첫 데뷔한 허진호 감독. 까마득한 영화 선배 촬영 감독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부탁하고 꼭 넘어가라는데 참 네. 너무 무겁고 이거 안 됐으면 저희 코미디로 한석규도 정원이란 인물을 다시 되돌아본다. 그런 거에 또 의미가 커. 그럼요. 얼마나 참 그래서 뭐 접속도 잘 됐으니까 8월 크리스마스도 당연히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한석규 씨는 저희 시나리오 같이 작업한 친구가 오승욱 씨라고 초록물고기 시나리오도 쓰고 조감독도 했던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는 동갑이고 친구고. 근데 그 나이 또래, 우리 나이 또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35인데 그 또래의 정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상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연기자는 한석규 씨뿐이 없지 않을까. 정원이의 직업은 사진사예요. 그리고 나이는 33 먹은 그런 남자고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극 중에서 곧 죽습니다. 영화 엔딩 때. 예.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다 뭐 이런 거를 뭐 시나리오 상황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 인물인데 그 내면적인 거야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 흐름에 따라 이제 많은 인물들이 정원한테 이렇게 부딪히고 빠지고 뭐 그러는데 그런 가장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다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심은하 씨가 맡게 되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주무되는 사진관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다림. 저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아저씨? 좀 미안하지만 좀만 이따 오면 안 될까요? 그녀는 주차 단속 요원으로 주차 위반 차들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 정원의 사진관을 찾게 된다. 군산행 고속도로 세트장으로 향하는 길이다.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사진관. 오빠야, 오빠. 스태프들이 내려갔을 때는 군산의 한 주차장 부지에 사진관 세트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니까 안 해요. 촬영을 위해 서울과 군산을 오가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는 소도시의 감흥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곳을 무대로 선택했다.
시대는 오늘이지만 7, 80년대 향수 어린 분위기를 내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영화는 세트지만은 세트 같이 찍지 말자. 그러니까 뭐 세트지만 예를 들어서 직부감이나 이런 앵글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전원 세트 같이 사용하자. 그러니까 전원 집 같이 있는 집 같이 오픈 세트 같이 사용을 하자 했었는데 어떻게 그 사진관의 어떤 외경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요. 안에서 작업하기가 조금 좁게 작업이 됐어요. 낮게. 오늘 첫 촬영은 발레리나 씬. 어린 시절 인류 발레리나를 꿈꾸던 한 여인이 중년을 넘어선 나이에 어여쁘던 옛 사진을 가져와 복원해달라고 하는 장면이다. 인생에 있어 아름다웠던 순간만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런 작지만 소중한 꿈을 이뤄주고자 하는 정원의 아름다운 마음이 부각되는 신이다. 얘네 사진이 있는데 우리 애가 찢어놨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한번 줘보세요. 보고요. 이거 아줌마세요? 뭐예요? 예뻐요? 혹시 빗자루 여기 타요. 여기 탄다. 이거 위험. 그런데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누전이었다. 각종 조명 기자재들의 전기량에 견디질 못했던 것이다. 연결해놨어. 이거 좀 다 빼줘봐. 어디서 빼는 거야? 손을 어떻게 이렇게? 우왕좌왕 밤 시간을 보내다 이윽고 촬영 속개. 조금 더요, 감독님. 조금 더 움직임을 더 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리는 게 돼야죠. 세트라는 좁은 공간에서 중년 여인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내기 위해 밤을 새우며 어렵게 촬영한 이 장면은 아쉽게도 본 영화에서는 빠져버리고 만다. 예,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아주 잘 해놓을게요. 앤디스레트. 셋, 아웃. 확실하다. 하지만 이날은 스태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깜짝 이벤트가 벌어졌다. 한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감동 깜짝쇼에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김동호 조명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 부자의 모습은 지쳐있던 스태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다. 이 모자가 훨씬 나으신데요. 아니 이 모자가 좋죠 이거 원래.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가을날 오후, 다림역의 시문화가 본격적으로 촬영에 투입된 첫날이다. 촬영은 정원역의 한석규가 다림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신. 무조건에서 모양 아까 저 때문에 화났어요. 아니요. 아니 먹다가 하고 나서 안 그래서 봤죠. 바로. 안 봤죠. 예, 이렇게 내미면은 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이런 남자가 있나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나는 피하기보다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누가 하다 먹다가 주는데 뭐 드실래요? 하고 나 이제 프레임이 됐죠. 들어가서 하드를 준다. 군산 시민들은 당대의 두 스타를 만나보기 위해 하루 종일 촬영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먹으면 사진 다 나왔겠다. 어느 정도. 날씨도 덥고 그리고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정원이 다림에게 건네는 아이스크림. 언제 나와요? 이로써 다림은 정원에게 처음으로 호감을 갖게 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림을 보면서 막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귀엽고 좀 반항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젊다는 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군산 촬영은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촬영은 정원과 다림이 본격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계기. 확인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문은 닫고 들어왔어요? 저기? 아까 문은 아니 탁 때문에 다 피나는데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스태프들의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본 후에야 다음 촬영은 진행됐다.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향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만 쓰는 거 저쪽으로 가요. 그래, 그래도 되잖아요. 제시빨 둘이 하나. 안녕하세요. 화장했네. 다림은 일상 속에서 훈훈하고 따스한 사람이다. 무채색 영화를 유채색으로 채색해주는 역할이라고나 할까. 와, 화장하니까 이쁘다. 그런 다림이 정원 앞에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또 화장했네. 닫혀있는 정원의 마음을 다림이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이다. 이야, 화장하니까 아주 이쁘다. 밤길을 지나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조명팀의 그런 노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더욱 따스하게 해준다. 잠자. 하루 종일 잠만 자요? 아니. 빨래도 하고. 사진관 운영이 자칫 따분해 보이기도 하는 다림과 덤덤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정원. 또 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생기 있는 나이의 다림과 빨리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정원. 이들은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인생의 교차로에서 잠시 서로 마주쳤을 뿐이다. 그리고 또 다림질도 하고 그리고 또 자고. 어렵게 감독의 오케이가 떨어지고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나오고 표정에서는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심은아는 평소 분위기나 말투도 생기발랄해 다림 역에는 아주 적합한 배우였다. 내 친구도 일요일날 굉장히 바쁜데. 제가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몇 편 했는데 틀린 점은 그거예요. 카트 수가 별로 없어요. 좀 롱테이크라고 그래갖고 카메라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서는 그 두 배우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시가 없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맞게 상대방 배우하고 이렇게 호흡을 많이 맞춰보고 좀 아주 디테일한 연기를 많이 요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늦은 밤 촬영분을 모니터하는 감독. 오늘은 꽤나 만족한 듯한 표정이다. 영화 속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정원의 집. 계절은 가을로 깊어가는데 영화는 아직도 한여름이다. 스태프들에게 소나기 내리는 한여름을 만들어달라는 감독의 요구가 떨어졌다. 정원의 집은 이 순간부터 가을에서 한여름으로 시간을 역류해 올라간다. 한여름 시원한 소나기를 퍼부어댈 살수차도 준비됐다. 촬영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다.
이제부터 완벽한 한여름의 교양악들이 정원의 집을 장식할 것이다. 언뜻 단조로워 보이는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심어지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소리를 만들기 위해 지붕 위에는 신문지가 얹어진다. 마침내 한여름의 소나기 실험. 뭐 하였어요? 정원의 집에는 한여름이 찾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늦가을 가느다란 햇볕에 장을 말리기 위해 열어놓은 옆집 장독까지 굵은 물줄기가 뻗쳤던 것이다. 아니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않고 막 니네 저기 덮어대는데 막 쏟아붙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맛 하나에 유난히도 애착이 많은 우리네 정서를 감안할 때 주인 아저씨의 역정은 짐작이 가고도 남을 터. 오직 영화 제작의 어려움을 참작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만 바랄 수밖에. 갔어. 내가 다 덮었는 인자 덮어. 지금 뭐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 미리 말해줘야지. 아 이렇게 물이 쏟아지니까 뭐 덮을 거 있으면 덮으라. 마지못해 실수를 눈 감아주는 아저씨를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일찍이 엄마를 여윈 정호는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 평균 수준의 음식 맛은 낼 수 있는 남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하는 빗줄기. 하지만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양으로 내려줘야 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선 이런 작은 상황 하나하나가 영화의 스토리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한 씬이 끝나는가 했는데 촬영 감독의 눈에는 차지 않는 듯. 다른 스태프들의 반응도 영 시원찮다. 쏟아지는 일은 나중에 이게 지금 비가 바로 나오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늘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끝없는 반복 끝에 얻어낸 영상은 관객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정원의 눈에는 일상의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다. 시시각각 죽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어쩌면 이 비는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촬영은 밤까지 이어졌다. 중견 배우 신구 씨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 마침내 연기하는 시간.
자식을 가슴에 묻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면서도 깊은 눈망울로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원의 아버지 역할이다. 정원이 떠나면 혼자 생활해야 할 아버지 생각에 가슴 저미는 아들의 슬픔. 이런 정원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스태프들은 24시간 강행군 중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아버지의 방을 향하는 정원. 아버지의 따스한 체온을 가까이서 느낀다. 번개도 알맞게 비춰졌다. 더 깊게 해주지. 제가 시가 또 나오는데 죽여? 하지만 문제는 또 사소한 데서 발생했다. 스태프들이 묵던 호텔에서 빌려온 이불에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 수선하고 다시 구매할 거예요, 죽여?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글씨를 지우느라 또 한 번 실강이를 벌인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도록 계속된 촬영. 한석규도 같은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 어때요? 괜찮아요? 물이 원래 저렇게 저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기 자연. 하지만 이번엔 물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감독. 그래서 저건 막아도 마찬가지야. 실제 저런 모습이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엔 이렇듯 평범한 일상과 감정들을 단아하고 깔끔한 화면, 섬세한 연기로 순박하게 그려내 관객에게 곱고 여린 감성과 감동을 전달한다. 일관되게 편안한 영상으로 이끄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모처럼 템포감이 살아나는 씬이 있다면 그것은 달인과 정원의 놀이공원 씬. 흔들리는 놀이기구에 카메라를 고정시키느라 스태프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가장 긴장하는 스텝은 동시 녹음부. 마이크가 흔들리면 다른 잡음까지 분명하게 들리므로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촬영도 중반을 넘어선 터라 감독도 배우도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잘 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의 힘이다. 아니 다리미들 영래야. 예. 카메라 돌으면 돌았어요. 좀 해줘. 예.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지 않아요? 예. 한석규 씨 여기 저 올라가는데. 예. 거기 저 거의 다 올라가서. 예. 거기서부터 카메라 돌릴 거예요. 예. 밑에는 저 안 돌리고 스위치기가 카메라 돌면 소리 날 거예요. 오케이. 이때 촬영 감독은 리모트 컨트롤러 카메라를 조정한다. 모든 것을 철저한 약속과 서로의 순발력에 의지하는 순간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안에서도 나이 지긋한 유영길 촬영 감독은 예정된 영상을 정확히 포착해낼 것이다.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그이기 때문이다. 잠깐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래. 잠깐 대기! 어디 가지 마세요. 대기해주세요. 대기하지 마시고 대기해주세요. 거기 또 중요하다. 하지만 흔들림은 예상보다 심했다. 자, 승차! 빨리! 살짝 올려보세요. 운행진은 고개 숙이지 마시고 멍하게 끝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줄서서 놓고 가세요. 하나 좋아요. 빠르게 재촬영으로 이어진다. 몇 번을 계속해서 타야만 했던 한석규와 심은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도 기진맥진이다. 아니, 필름 얼마?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은 정원과 달인 두 사람이 보냈던 가장 즐거운 시간이자 마지막 데이트였다. 이제 정원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자신이 사라진 뒤를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를 위해 사진 현상하는 법을 적어놓기도 하고 물건을 정리해두기도 한다. 컷! 죽음을 준비하는 정원의 모습들을 섬세하게 카메라에 담으며 연기 조언까지도 빠뜨리지 않던 유영길 촬영 감독. 전혀 그냥 이게 저 혼자 우는 거죠? 예, 우는 거 전인데 그 다음에 엎혀 나가고 언제 안색 변화 같은 건 전혀 없이 전혀 그건 벼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일경자 씨. 네. 이 너무 자꾸 파우더를 너무 바르지 말아요. 진땀도 나무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원래 저 병은 벌써 안색이 막 바뀐다. 이게 무슨 병이냐고 그래.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을 그토록 아름답게 그리려던 그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을 모두 마친 후 정작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명을 달리해서 영화인들의 마음을 울리고야 말았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 누가 초연할 수 있겠는가. 그 참담한 신경을 꼭꼭 감추고 있는 정원도 끝내는 아버지에게 들켜버리고 만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느끼는 것들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참 변화하고 변한다. 그런 그 주변 손님들의 에피소드도 그런 쪽 생각을 많이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참 연기하기가 어렵네요. 평범함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번 작품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하나 선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잊혀졌던 그런 정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배드리고 싶어요. 예. 한석규의 이런 의도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찍는 씬에 잘 나타난다. 가족 사진을 찍고 영정 사진까지 찍고 난 할머니. 사진 받아보셨으니까 독사진 하나 찍으세요. 아이고 뭐래 천천히 찍지 뭘. 하나 찍으세요. 찍어? 예. 이제 비쌀 텐데 성당 얼마씩나 줬어요? 근데 여보 그게 얼마 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비 오는 저녁 막 사진관 문을 닫으려는 정원에게 고운 한복의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다. 할머니, 저 사진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낮에 찍은 사진. 예. 저 다시 찍으시게요? 다시 찍을 수 있겠지? 예. 잠깐만요. 낮에 찍은 자신의 사진이 초라해 보이는 듯해서 고민 끝에 다시 찾은 것이다. 영정 사진 속에서나마 고운 모습으로 남길 바라는 인간의 마음.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정원이다.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예.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자꾸 연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열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열고. 열었다가 들여다보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다 들어온 것까지. 정원이 할머니에게 아름다운 영정 사진을 선사하는 것이 정원이 죽음을 대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감독. 한석규의 연기에 더욱 비중을 실어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지금 그 대사가 필요한 부분 조금 뒤에 읽어보세요. 형. 자, 할머니 찍겠습니다. 저 할머님 죄송하지만 안경 그런 감독의 요구에 한석규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야, 한석규식 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렇게 안경 벗고 찍을게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찍어요. 여기 세팅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그래서 진짜 할머니 젊으셨을 때 너무 부으셨겠어요. 그의 이런 노력은 영화 안에서 마치 죽음을 반기는 사람과도 같이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너무나도 기쁘게 선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 할머니 찍을게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안경 한 번만 더 벗어보세요. 보세요. 찍을게요. 할머니 고개 조금만 오른쪽으로요. 예. 자, 할머님 한번 웃어보세요. 예, 자 찍을게요. 고개 조금만 오른쪽으로요. 예, 웃으시고요. 하나, 둘. 그런 정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달인. 입원 중인 정원이 사진관에 나타나지 않는 사이에 달인의 그리움은 원망으로 바뀌고 그것은 마침내 분노로 표출되는데 달인의 분노는 사진관 유리창을 깨는 것으로 설정했다. 달인의 분노처럼 속 시원히 유리가 깨지길 바랬던 스태프들. 하지만 돌은 빗나가 한쪽 끝에 상처만 내고 말았다. 주세요. 이번엔 큼지막한 돌로 집어든 심은아.
스태프들이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의 소음이 또다시 방해했다. 누가 컷컷거렸어? 둘 다. 사방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정리한 뒤 다시 도전. 옷소리 나 가만히 있어 너. 컷 하려면 빨리 컷 다 시키려면 빨리 해야지. 깨지기 전에 컷 오면 안 돼. 깨지기 전에. 오토바이 소리 따면 그러니까 다시. 결국 사진관의 그 큰 유리는 3번에 걸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처음 시나리오 작업할 때 하고 또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연기자가 갖는 어떤 캐릭터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점차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한 씬 한 씬 찍어가면서 캐릭터를 만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나온 정원. 다림의 편지를 전해받은 뒤 다림을 찾아가지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이다. 아름다운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촬영이 막바지에 이르는 동안 그 누구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 어떤 영화 작품보다 힘들었던 스텝은 조명팀이었다. 새롭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간결하고 섬세한 이미지 전달을 감독으로부터 요구받았었기 때문이다. 조명 감독은 이를 위해 다른 작품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조명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의문은 간사가 안 날걸요? 이문이 날거 이문. 이문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나왔어요? 거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름다운 하나의 수채화 같은 작품이 돼가지고 영화 화면 자체도 수채화처럼 그려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좀 오픈 세트가 좀 작고 또 얕아가지고 라이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수 조명기 이제 키노폴러라는 걸 빌려다 놓고 천장을 뚫고 구기다 얹어놓고 그리고 조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침내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사진의 셔터를 누르는 정원. 그 사진은 그대로 정원의 영정사진이 되고 정원은 아름다운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에 남게 된다. 정말 운이 좋다면은 엔딩을 찍을 때 눈이 왔으면 좋겠고요.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는 어떤 CG 작업을 통해서 눈을 보여주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CG 작업을 특별히 할 이유를 잘 못 찾겠고 촬영 감독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래서 아마 소금을 뿌리든지 그런 특효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눈이다. 새벽 4시부터 전 스태프들은 소금 200가마로 눈이 내린 크리스마스 거리를 만들고 있다.
추운 겨울의 대명사 고드름은 실리콘이 대신한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지는 겨울보다 더 진짜 같은 겨울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리 곳곳엔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장신구들이 크리스마스의 설레임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작은 소품들까지 분명 겨울이다. 오늘은 촬영 마지막 날. 8월의 크리스마스 라스트 씬 촬영을 위해 모든 것이 겨울이 되주었다. 정원이 떠난 후 돌아온 눈 덮인 크리스마스.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던 달인. 사진관 앞을 지난다. 그런 다림이 활짝 웃는다. 언젠가 정원이 찍어주었던 그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 어떤 이 영화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어떤 철학적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영화가 되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 저게 무슨 이야기가 있더라 그냥 느끼면 좋지 그걸 갖다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좀 꺼려지고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을 갖다가 감춰가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만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또한 걱정도 생기고 마지막에 오면서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화냐라는 그거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어떤 걸 보여준다는 것도 잘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자니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고 또 감독들이 뭔가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괜히. (8월의) 크리스마스는 두 남녀의 투명한 사랑 얘기를 담은 영화다. 사랑에 관한 짧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이야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그 아름다운 얘기는 당신의 가슴에 싱그러운 봄빛처럼 촉촉히 내려앉을 것이다. 잊은 채로 너의 모습만 가져가고 싶지만